자, 이 녹화하는 이유는 그냥 제가 사실은 그 거의 모든 자료들, 특히 영상 자료는 유튜브에 공개를 하거든요. 누구든지 볼 수 있게. 그래서 그걸 지금 뭐 여러분들은 여기에 노출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개인정보 나가는 거 없으니까 그냥 제 강의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쓸모 있다고 생각될 때 제가 올려서 활용을 합니다. 여기 첫 슬라이드에 보다시피 모두 함께 인공지능이라고 한번 찾아보시면 유튜브에서 찾아질 거고요. 예의상 들어가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물론 자료들을 복사해서 나눠드렸지만 결국엔 온라인으로 직접 보시면서 또는 카피해서 활용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료를 그냥 링크로 지금 올려드렸습니다. 여기 오른쪽 위에 주소에 접속해 들어가시면 브라우저로요. 여러분 앞에 있는 컴퓨터로 또는 개인 노트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bit.ly/gen 밑줄 AI 밑줄 미들 이렇게 제가 이름을 적었고요. 이 링크 따라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설명드리려는 강의 주제는 생성형 AI의 이해와 교육적 활용이라고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워낙 생성형 AI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생성형 AI의 이해부터 말을 시작하지만 실제로는 AI에 대한 이해를 먼저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리는 그러한 과정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목차를 보시면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 싶은 내용들이 꽤 많아서 이게 50페이지짜리 머티리얼인데요. 그래서 1, 2, 3, 4, 5, 6 해가지고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뭔지 먼저 집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은 이거예요. AI의 동작 원리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나 저거 아는데 그런데 대부분이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를 제가 AI 교육을 하면서 많이 발견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확실히 좀 잡아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생성형 AI, 요즘에 LLM이라고 많이 부르고 아마 그 용어도 이제 낯설게 들리지 않을 텐데 도대체 어떻게 말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 그런데 그건 알겠는데 그걸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까? 그 내용이 또 핵심 요즘의 주제죠. 그래서 LLM을 잘 활용하는 방법으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핵심적인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옵션으로 써놨듯이 시간이 부족하면 항상 제가 그냥 스킵하는 부분이 있는데 관심이 있는 부분은 머티리얼만 보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시간이 허용되면 그 내용도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금 일선 교육 현장에 계시는데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까? 뭐 이건 정확한 답이 있다기보다도 제가 제안을 드리고 그 중에서 일부분은 여러분들이 수용하시고 또는 확장해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공지능에 대해서 너무나도 관심도 많고 여기저기서 들은 얘기도 많고 나름대로 머릿속에서 정리되어 있는 내용이 있을 겁니다. 아, 그게 인공지능이래, 저게 인공지능이래 하고 물론 학생들한테 설명해야 되니까 학생들한테 인공지능이 난 이런 거야 라고 설명을 하시겠죠. 그런데 대부분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우리가 인공지능 하다 보니까, 어? 그럼 사람의 지능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미 다 파악됐나? 라는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잘 안 하세요. 그런데 사실은 단언컨대 아직 모릅니다. 사람의 지능의 동작 원리는 전혀 모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현재 사실이에요. 어, 그런데 왜 인공지능을 어떻게 만든 거지?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 인공지능이 무언지를. 사람의 지능을 똑같이 흉내낸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인공지능, 요즘 말하는 생성형 AI, 뭐 쉽게 얘기해서 챗 GPT는 지능적으로 동작은 해요. 그렇지만은 거기서 말하는 그 지능은 우리가
사람의 지능의 어떤 그 그러니까 그 형식을 조금 따라할 뿐이지 실제로는 아직도 사람이 어떻게 지능적으로 활동하는지를 모른다는 거, 이건 절대적으로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야 돼요. 또 하나, 좀 확장된 개념으로, 아니, 더 구체적인 거죠. 요즘에 사실은 이러한 문제들이 왜 나왔냐면, 챗GPT의 말하자면은 범용화, 그리고 일상화 때문에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한데, 말을 하거든요. 챗GPT라는 거는. 그죠? 근데 인공지능은, 이제 인공지능은 말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다. 라는 데는 다 동의를 합니다. 쓸 수 있고요. 그죠? 경험하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오해를 하지 마세요. 사람이 말을 어떻게 하는지는 아직도 몰라요. 비슷한 얘기 같으면서도 완전히 결이 다른 얘기입니다. 지금의 인공지능의 말하는 방법은 사람이 말하는 것을 원리를 이해해서 그거를 프로그래밍한 게 아닙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그렇다면 말을 못하는 건가? 아니에요. 말은 해요. 사람이 말하는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말을 하진 않아요. 그거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 차이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언제 쓸 수 있고 언제 쓸 수 없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잘 쓸 수 있는지가 말하자면은 어떤 그 계획을 우리가 세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좀 제가 이 내용을 좀 더 여러분들이 더 이해하기 쉽게, 어떻게 보면은 말은 되는 것 같지만 구체적으로 저게 무슨 말일까라고 체계적으로 정리가 안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은 이 내용을 좀 더 깊이 있게 다루려고 합니다. 즉, 인공지능은 어떠한 방식으로 지능적으로 동작하는지 그 원리를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자, 사실은 그래서 인공지능은 사실은 인간의 지능을 그대로 흉내낸 게 아니라 지능적인 행위 또는 지능적인 작업을 흉내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능력 중에 우리가 보통, 저건 지능적인 행동이다. 지능적인 말하자면은 그 작업이다. 라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그것이 다 얽히설키 연결되어 있습니다만 무언가를 감지하는 거. 저기 내 친구 오네. 저기 누가 오네. 제가 가네. 이런 거 다 지능적인 행동이잖아요. 인식, 엄마네. 아빠네, 누군지 그 엔티티를 다 식별하죠. 지능적인 행동입니다. 분류, 고양이네, 개네, 아이스 아메리카노네, 뜨거운 라면, 다 분류가 가능한 지능적인 행동입니다. 그죠? 예측, 계산, 요약, 의미, 추론, 생성까지도, 언어 생성까지도 다 지능적인 행동이에요. 이 많은 것들을 하나마다 그런 것처럼 흉내를 내는 게 AI의 실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 이런 식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물론 반드시 인공지능적인 게 시각적인 거일 필요는 없지만 설명하기가 간편하기 때문에 항상 시각적인 지능 행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많이 하는데요. 즉, AI의 동작은 지능적인 행위의 입력과 출력이 그대로 매치되도록 흉내를 내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고양이 사진이 있어요. 우리가 사람은 고양이 사진을 보고서 고양이라고 인식을 합니다. AI도 고양이 사진을 보고서 이제 고양이라고 인식하는 수준은 됐어요. 그것의 원리는 또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또는 문장도 마찬가지죠. The food was great라는 영어 문장이 들어오면 음식이 맛있다는 얘기네. 즉 thumb up을 이렇게 한 거죠. 그죠? 이거는 좋다는 표시구나 라고 우리가 인식하죠. AI도 이 정도는 해요. 지금 음식 평을 듣고서 좋다는 건지 나쁘다는 건지 판단을 할 줄 압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사람이 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이 아니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사람이 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해 줄 건가?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제일 처음에 한 얘기가 그거죠. 사람이 어떻게 그걸 하는지 몰라요, 우리. 그러니까 제가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AI는 이렇게 한다. AI는. 그것만 우리는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자, AI가 이렇게 AI 해가지고서 사진 보고 고양이인지 아닌지 다 알아. 이렇게 하면은 그 안에는 사실은 너무나도 많은 일이 일어난 거를 뭉뚱그려서 하기 때문에 실제로 AI가 하는 거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사실은 AI를 우리가 어디다가 말하자면 구현해서 설치하죠? 컴퓨터에다 합니다. 실제로. 컴퓨터 아닌 거 없어요. 다 컴퓨터에다 합니다. 근데 컴퓨터는 사진을 인식할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 입력이 되던데 물론 입력이 됩니다만 입력되는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사진이 들어오면 사진을 우리처럼 인식하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 정도 상식은 뭐 과학 분야에 말하자면 몸을 담고 있지 않아도 다 아는 상식이 돼버렸는데 이미지는 컴퓨터 안에서는 숫자들이 빽빽히 놓여 있는 것 뿐이에요. 당연히. 그래서 보통 우리가 디지타이즈라 그러죠. 디지털화하죠.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숫자로 바꾸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고양이 사진은 사진이라기보다는 굉장히 많은 숫자들인 겁니다. 물론 그 숫자는 밝기 값을 상징하는 또는 밝기 값을 표현해주는 어떤 정수로 표현되죠. 심지어는 아주 구체적이에요. 0과 255라는 숫자 사이에서 어떤 숫자만 쓰게 되어 있어요. 약속이 그래요. 우리가 컴퓨터를 만들 때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은 입력은 많은 개수의 숫자라는 겁니다. 그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번에는 그 반대쪽으로 가볼게요. 반대쪽으로 갔을 때, AI가 고양인지 어떻게 알지? 고양인지 전혀 몰라요, 사실은. 얘는 뭘 하는 거냐면, 이 끝에 가보면요. 어떤 숫자를 정해놓고 이 나오면 그걸 캣이라고 쓰자 하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을 뿐이에요. 컴퓨터에다가. 캣, 옆에 캣. 0이면은 not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어떤 계산이 될지 모르지만 계산이 나오면 그걸 캣으로 그냥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인식했다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AI는 도대체 뭘 하는 거냐? 숫자가 들어가서 숫자가 나오고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배우나요?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나요? 함수라는 걸 배우잖아요. 수학에서요. 그냥 함수예요. 숫자가 들어가서 계산해서 숫자가 나오는 함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여기 중에 뭐 수학 선생님이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겠는데 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게요. 같은 숫자가 들어가면 같은 값이 나와야 돼요. 어저께는 3이었는데 오늘은 2가 나와. 이건 함수 아니에요. 함수는 약속된 규칙에 의해서 숫자가 들어가면 반드시 숫자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함수는 점점 복잡한 고급 수학으로 가면 숫자 입력이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가 한꺼번에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더하고 곱하고 그런 걸 함수라 그러잖아요. 어떤 연산을 수행해서 그걸 몽땅 더하면 숫자가 하나가 될 테니까 그러면 마지막에 숫자 하나가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숫자가 우리가 약속된, 그러니까 사람이 판단할 때 고양이 사진에 해당되는 숫자를 집어넣으면 끝에서 1이 나오도록 이 함수를 만들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 분야, 인공신경망 분야, 그러니까 넓게 얘기하면 AI,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이 함수를 만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꽤 오래 전부터 알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걸 쓰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어떤 숫자가 들어오든지 간에 우리가 원하는 그 숫자 형태로 출력되도록 얘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양이를 인식하는 것은 사실은 고양이를 인식하는 게 아닙니다. 고양이 사진에 나타나는 그 숫자들의 조합이 들어가면 무조건 1이 나오도록 요 인공신경망이라고 부르는 요 함수를 만들어 넣은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학습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걸 만들 때. 물론 그런 내용은 전문가들이나 여러분 알아야 되는 내용이고요. 일반 사람들은 몰라도 돼요. 그냥 학습이라는 게 가능하다. 그 함수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생각보다 쉽다. 요즘에는. 그리고 그것도 굉장히 이론적으로 굉장히 간단하다. 이걸 알게 된 게 요즘의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거 어느 정도 좀 이해가 쉽게 될 것 같아요. 캐시나 뭐 이런 거 하나만 말하면 많은 숫자를 몽땅 더하고 곱하고 하면 1이라는 숫자나 0이라는 숫자가 만들어질 것 같아. 그거 쉬울 것 같아. 근데 좀 더 복잡한 거를 하던데 라는 생각을 하죠. 사실은 요거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너무 그렇게 깊이 있게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모든 거를 다 설명을 안 하고 간단하게 설명하겠다라는 어떤 근거로서 이걸 좀 만든 슬라이드인데, 인공신경망은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많은 이런 그림은 이제 익숙한 그림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생소하지는 않을 거예요. 동그라미가 주르륵 있고 줄로 막 연결되어 있고 또 동그라미가 있고 줄로 연결되어 있고 마지막에 또 동그라미 있고, 보통 왼쪽에 있는 동그라미들을 입력이라고 부르고요. 오른쪽에 있는 동그라미들을 출력이라고 그러고요. 동그라미는 숫자예요. 숫자라고 생각합시다가 아니라 진짜 숫자예요. 숫자. 숫자를 동그라미에 집어넣고 이게 연결된 건 뭐지? 곱셈을 해요. 거기서. 곱하고 연결된 게 모여 있네. 덧셈이에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만약에 관심 있어서 좀 깊이 들어가면은 놀라는 사실은, 생각보다 인공신경망이 하는 수학적인 연산은요 곱하기하고 더하기뿐이 아니에요. 놀랍게. 물론 하나 더 있긴 해요. 근데 몰라도 상관없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약간 찌그러뜨리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건 별 의미도 없고요. 결국엔 더하고 곱하는 것만 계속 반복하면은, 여러분들 숫자를 더하고 곱하고를 많이 하다 보면요 솔직히 얼마든지 무슨 숫자든지 만들어낼 수 있어요. 왜냐면 곱할 때 0을 곱하면 무조건 0이 되겠죠. 그죠? 큰 수 곱하면 찌겠죠. 마이너스 곱하면 마이너스. 그러니까 출력을 뭐든지 만들 수 있어요. 무한한 그러한 케이스를 만들어낼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스타일의 출력이 나오도록 그 곱셈을 할 값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왜 가능할까? 이런 학습 방법이 왜 가능할까? 이걸 알아야 되는 게 사실은 AI 전문가들, 전공자들이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걸 설명할 때 사실은 제일 처음에 말하자면, 이건 사실은 대학원 과정에서 주로 다루는데, 확률론적으로 이거 설명하면은 이게 멋있는데 이게 말이 되네 뭐 이런 이해가 되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전혀 몰라도 상관없어요. 또는 대수학적인 설명을 하기도 해요. 학부 학생들 대상으로는 보통 이거에다가 행렬 곱하는 거야. 거기다가 함수를 하는 거야. 거기다가 또 행렬 또 곱해. 그 다음에 또 함수해.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이렇게 되겠지 하면은 좀 이해가 좀 되는 거죠. 학생들이니까 선형 대수학을 공부한 학생들은 또 이해가 쉬워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다 전공자 영역이에요. 말하자면 비전공자 영역, 그냥 말하자면 초중고등학생들 사용하는 그냥 AI 기술, 그리고 가르치는 분들조차도 이것을 말하자면 연구해서 새롭게 AI를 만들고 이런 학습을 시킬 게 아니면 그냥 간단하게 함수인데 입력과 출력 관계를 미리 찾아 놓은 거야. 그건 찾는 과정을 학습이라 그래. 그래서 학습이 된 거는 우리가 늘 생각한 사람처럼 동작을 해. 동작하기를. 그렇게 설명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사실은. 그 이상 이하 아니에요. 숫자가 들어가서 숫자가 나온다는데 사실은 뭐 요즘에 엄청나게 복잡한 일들을 하는데 그런 것들도 다 이거의 범주에 속할까? 라는 의심이 생길 수가 있는데, 사실 오늘 클래스의 가장 목적은 그 의심을 불식시켜 드리는 겁니다. 정말 모든 지능적인 행동은 숫자가 들어서 숫자가 나오는 거로 이렇게 말하자면 설명이 가능하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고양이 사진을 보고 고양이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건 잘 모르겠죠. 왠지 쉬운 거예요. 그리고 그게 무슨 인공지능이야. 동물 봤을 때 그 동물이 뭔지 정도는 알아야지. 그죠?
개인지, 고양인지, 새인지, 아니면은 무슨 뭐 닭인지, 코끼리인지, 뭐 고래인지, 물고기인지 다 알아야 될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굉장히 복잡한 어떤 고차원적인 알고리즘이 더 개발돼서 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요 보여드리는 사진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나는 동물 세 개만 구분하고 싶어. bird하고 cat하고 dog만. 물론 이걸 확장하면 점점 커지겠죠. 자, 어떻게 하느냐? 아까랑 똑같은 방법을 씁니다. 어떠한 이미지든지 간에 그거를 디지타이즈 해가지고 집어넣는 인공신경망을 만들어요. 인공신경망의 입력은 아까 고양이를 판단할 때 썼던 입력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이미지 픽셀 개수만큼의 노드면, 그러니까 숫자를 예를 들어서 28 by 28은 784인가 아마 복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숫자 784개를 입력으로 받을 수 있는 함수를 만들어 놔요. 그냥 출력은 그 대신 숫자 3개를 출력할 수 있게 만들어 놔요. 그리고서 훈련을 시킬 때 어떻게 시키느냐? 버드 사진이 들어가면 첫 번째 것만 1 나오게, 나머지 0이 나오게. 훈련을 그렇게 시킨다는 거죠. 아, 훈련시키는 거 잘 모르셔도 돼요. 훈련시키는. 근데 저게 그렇게 쉬울까? 쉬워요. 알고리즘 딱 한 가지뿐이 안 써요. 너무 유명한 경사관법이라는 아주 유명한 굉장히 고전적인 알고리즘인데 그걸로 다 해결돼요. 두 번째 노드에 1이 나오고 나머지가 0이 나오면 cat. 세 번째 노드에 숫자 1이 나오고 나머지가 0이 나오면 dog. 그러니까 숫자가 3개가 나오기에 약속을 해놨는데, 그러니까 훈련을 시켜놨는데 100이든지 010이든지 001이 나오면 버드, 캣, 도구로 다 구분하는 거예요. 그거는 거기 써놓는 거죠. 컴퓨터에다가 100, 캣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캣하고 프린터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생각보다 분류 문제는 이런 설명을 하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니야, 좀 더 복잡한 일도 하던데 요즘 카메라에 사진 찍을 때 웬만한 사진들은 얼굴이 어디 있는지 뭐 사람이 어디 있는지 다 잡아주고 그래서 중심에 놓을지 구도 잡고 막 그러잖아요. 다 인공지능이에요. 그죠? 이런 건 좀 복잡한 거 아닙니까? 똑같아요. 어떻게 똑같냐? 사실 이거 이렇게 그 자동차 사진이 있을 때 자동차 주변으로 사각형으로 노란색으로 이렇게 탁 그려지는 거 이건 그래픽한 효과일 뿐이고요. 실제로 인공지능은 어떻게 학습시키냐면 그 자동차 사진이 있으면 자동차 사진을 자동차 위치를 둘러쌀 수 있는 요 사각형 그 사각형을 표현하는데 필요한 숫자가 사실은 4개뿐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각형을 표현하려면요. 사각형의 중심값하고 숫자죠. x, y 좌표값. 그죠? 그리고 수평 방향, 너비, 높이. 그러니까 숫자 4개만 주면 어떤 사각형이든지 표현이 가능해요. 이미지상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서는 네 개보다 좀 더 하긴 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진짜 차인지 아닌지 확률값도 하나 뽑아내고 또는 말하자면 어떤 그 클래스인지 어떤 동물인지 사람인지 그것도 뽑아내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이 사각형을 진짜 찾는 게 아니라 사각형에 해당되는 그 숫자 값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디립다 훈련시키는 거예요. 디립다. 너 이거 나오면 얘 왼쪽 위 사진, 오른쪽 위 아래쪽 요 사각형 모양의 중심과 너비와 폭 숫자 4개잖아요. 그거를 뱉어내도록 이렇게 노드를 지금 여기 6개를 그려놨잖아요. 왜냐? 7개 그려놨네요. 4개는 중심값 2개 말하자면 높이 폭이고 하나는 말하자면 확률이고 또 하나는 뭐 종류고 뭐 이런 식으로 숫자를 줘서 학습을 계속 시켜서 그거를 거기다가 그냥 사진기에다가 넣은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이 오면 사람 얼굴 있는 데만 사각형이 그려지는 거죠. 실제로 인공지능이 그걸 그린다고 착각하면 큰일 나요. 너무 복잡한 일이잖아요. 숫자 4개를 픽 하고 주는데 그 숫자를 가지고 사각형을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것도 똑같아요. 아마 이런 것도 여기저기서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사람의 말하자면 그 동작을 분석하고 그래서 이거 체육이나 또는 무슨 그 무용이나 이런 데 활용하는 AI적인 기술이 있거든요. 이것도 똑같아요. 사람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노드점들 이런 약속을 미리 하는 거예요. 목을 몇 번이라 그러자 얼굴 아래쪽을 몇 번이라 그러자 숫자로 이렇게 어사인을 다 해놓은 다음에 그러면 모든 사람들의 관절을 표현하는데 필요한 숫자가 몇 개 안 돼요. 16개면 충분하다라는 거죠. 근데 반드시 16개냐? 아니죠. 더 복잡하게 아주 잘 하려고 32개를 쓰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거는 마음대로 만들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데 설명을 위해서 제가 하면은 사람을 나타내는데 요 16개의 점만 있으면 그 사람의 목과 어깨 오른쪽과 팔목과 관절이 어디에 있는지 그 위치를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그것의 2배 되는 숫자만 필요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X, Y. 이미지상에서 지금 왼쪽에 요 사람이 지금 테니스 선수 같은데 걸어가고 있는데 이 사람의 포즈를 정확하게 측정하려면 왼쪽에 있는 이 이미지 입력은 아까부터 달라진 게 하나도 없죠. 픽셀 개수만큼만 입력이 들어가고 출력단에서는 뭐가 나와요? 우리가 찾고자 하는 목적에 해당되는 그 숫자 개수만 있는 노드로 이게 똑같은 인공신경망이에요. 진짜. 근데 훈련을 이런 다른 데이터 갖고 훈련시키면 이렇게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목과 머리끝과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 숫자를 뱉어내도록 오른쪽에 있는 노드 개수가 지금 보니까 점점 늘어났죠. 하나였다가 세 개였다가 뭐 6개였다가 지금은 32개 정도까지만 나오겠네요. 그죠? 막 이런 그런 모델을 만들어서 하는 거니까 똑같은 원리예요. 정확히. 심지어는 이것도 원리가 똑같아요. 세그멘테이션이라 그래서 이미지 분할이 아마 이것도 응용을 하고 나면은 너무나도 대단한 응용이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한 그 말하자면 이론과 그런 내용이 그 뒤에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데 우리가 뭐 사진 고치는 앱 많잖아요, 요즘에. 심지어는 미운 사람 지워버릴 수 있고요. 내 배경을 그냥 집에서 찍었는데 저기 무슨 뭐 산에 가서 찍은 것처럼 만들 수 있거든요, 요즘에. 어떻게 하느냐? 그 영역을 잡아내는 거예요, 그냥. 영역이 어딘지 그 영역을 잡아내는 걸 분할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그 AI 분야에서는 이런 거죠. 고양이 사진이 지금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 왼쪽 위는 하늘이고 거기 바로 밑은 나무들이 있고 고양이는 고양이 모양의 픽셀이 있고 그죠? 자, 그런데 그걸 어떻게 찾아낼까? 막 궁금하잖아요. 간단해요. 왼쪽의 입력은 똑같아요. 인공신경망에서. 왜냐면 사진이니까. 오른쪽 입력도 입력과 똑같은 크기로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은 첫 번째 픽셀이 뭔지, 두 번째 픽셀이 뭔지 이렇게 매핑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픽셀은 하늘이야. 그러면 숫자를 이렇게 우리가 할당을 해놔서 그 숫자가 나오도록 하는 거예요. 하늘일 땐. 그리고 고양이일 땐 고양이 숫자가 나와요. 그리고 같은 숫자로 구성된 거를 색깔을 칠해본 거예요. 이거는 그냥 컴퓨터 그래픽은 숫자를 어떻게 이쁘게 보이느냐에 따라 달라져 보일 뿐이에요. 만약에 그래서 캐시 찾아지면 요 픽셀 위치를 다 아니까 요거를 다른 동물로 바꿔. 그러면 다른 숫자로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그림을. 그러니까 바꿔치기 하긴 쉽겠죠. 요것만 잘 찾아냈으면 하늘을 그냥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바꾸는 건 너무 쉽겠죠? 그죠? 픽셀 값 숫자를 그냥 바꾸기만 하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동작을 하는 겁니다. 자, 이쯤에서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자, 그림으로 설명할 때는 왜냐하면 시각적으로 특히 픽셀은 우리가 직관적으로 잘 이해를 해요. 픽셀은 숫자인 걸 다 아니까. 그죠? 근데 요즘에는 언어가 AI로 되잖아요. 언어가. 이건 도대체 무슨 어떤 기술일까? 놀랍게도 똑같은 기술을 써요. 어떤 기술이냐? The food was great라는 말이 들어가면 좋아요란 말이 나오는 게 우리가 흉내내고 싶은 지능적인 행동인데 The food was great를 백날 넣어봤자 인공신경망은 못 알아듣으니까 알아듣게 숫자로 바꿔야 되겠죠. 이 숫자로 바꾸는 과정에
그다지 놀랄 만한 기가 막힌 기술이 쓰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단어와 단어를 구분할 때 가장 쉬운 숫자로 변환하는 방법은 사전을 피고서 몇 번째 단어지 하면은 구분이 확 돼요. 왜냐하면은 모든 단어는 자기 위치가 있거든요. 사전상에서는. 그렇겠죠. A라는 그러니까 영어를 예를 들고 있는데 A가 제일 처음에 나올 때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아바, 뭐 거기에 한 서너 번째 좀 뒤에 나오겠고, 근데 숫자가 다 다르겠죠. 위치 숫자는. 그러니까 the food was great를 집어넣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인공식형한테. 사전에서의 위치 숫자로 바꾸면 돼요. 예를 들어서 The Food Was Great를 찾아봤더니 숫자가 3202였고 5208, 그러니까 굉장히 많겠죠. 사전 안에 숫자가 엄청 많잖아요, 단어가. 그죠? 이것도 마음대로 우리가 조정해서 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000개를 기준으로 했다. 그러면은 그 중에 몇 번째인지 바꿔서 숫자 4개가 나오니까 숫자 4개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끝에 마지막에는 노드는 우리 고양이 구분할 때처럼 1 또는 0만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 숫자 조합이 들어갔을 때 그 문장이 좋은 뜻이면, 좋다는 뜻이면 1이 나오게, 나쁘다는 뜻이 문장이면 0이 나오도록 훈련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처음엔 했어요. 근데 잘 동작을 안 했어요. 이게 뭐지? 왜 안 되지? 고민하다가 조금 테크닉을 쓰긴 써요. 숫자를 그냥 집어넣지 않고 가공을 해서 집어넣는데 조금 저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미련한 방법을 써요. 사실은. 숫자를 집어넣을 때. 어떤 숫자를 그냥 집어넣지 않고요. 이렇게 숫자 10,000개를, 그러니까 숫자 하나가 들어오면 그거를 이 보캐브러리 길이만큼, 사전에 있는 단어 길이만큼의 숫자 조합으로 바꿔버려요. 10,000개로. 그리고 몽땅 제로고 그 번째의 숫자만 1이 나오도록 어마어마하게 뻥튀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숫자를.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3202라는 숫자가 들어가면 이걸 집어넣는 게 아니라 인공신경망한테는 10,000개의 숫자를 대신 집어넣어요. 몽땅 0인 거. 하나만 1이고 3202번째만 1. 이걸 원핫 벡터라고 유명한 말하자면 그런 방법인데 이 방법을 쓰니까 좋아지더라. 그래서 이건 거의 뭐 국룰이라 그럴까요? 그 언어 AI 다루는 사람들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지 뭐 이렇게 루틴하게 써요. 그러니까 숫자로 바꾸는 건 똑같은데 그 숫자를 좀 더 많은 숫자로 바꿔서 다른 숫자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하면 재밌는 게 얼마나 많은 문장이 어떤 서로 다른 문장이 와도 똑같은 길이에요. 어차피 모든 단어들의 조합이니까. 그죠? 항상. 그래서 훨씬 더 작업하기도 편해요. 이거는 챗GPT도 아마 이럴 거예요. 막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런 훈련이 일어나느냐? 사실은 훈련에 대한 얘기를 제가 가능하면은 배제하고 설명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훈련 단가, 수학적인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그거는 자동적으로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한 그 언어를 가지고서 인식을 하는 감정 분석을 하는 건데요. 의미 분석 또는 감정 분석인데 이런 식인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식당에 말하자면 그 음식에 대한 리뷰들이 이렇게 뜰 때마다 이게 좋은지 나쁜지는 이거는 사람이 판단을 해놔야 돼요. 아, 이건 좋다는 얘기네. 이건 나쁘다는 얘기네. 이렇게 해놓고서 이거를 라벨링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이런 건 사람이 직접 하는데요. 그걸 가지고서 이렇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AI의 왼쪽에 더 페스트로미 샌드위치 워즈 오늘 먹은 샌드위치 중에 페스트로미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샌드위치가 맛있었어. 이거 좋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단어들의 조합을 집어넣으면 이것도 숫자입니다. 당연히 숫자예요. 그죠? 숫자가 들어가면 1이 나오도록 그리고 서비스 was slow and the food was so 별로 나빴다는 얘기네요. 이러한 단어들로 구성된 숫자들이 들어가면 0이 나오도록 네거티브가 이렇게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서 훈련을 시키면
얘가 어떤 문장이 들어가면 이게 좋은 뜻인지 나쁜지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판단한다? 하여튼 우리가 의도한 대로 동작을 해요. 뭐 쌤 이런 거를 실험해보고 말하자면은 그 연습해보기 위한 데이터들이 인터넷상에 공개된 게 너무너무 많은데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IMDb Movie Review Dataset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름 자체로 그러니까 영화평이에요. 영화평. 영화평을 보고 나서 사람들이 막 평을 한 건데 좋다 나쁘다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 영화 좋았다 나빴다라는 거를. 근데 그게 한 그 5만 개의 샘플이 있거든요. 5만 개의 영화평이. 그거를 가지고서 인공신경망에 훈련시켰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정확도가 96.21%. 이건 굉장히 정확하다는 느낌이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사람의 말이라는 게 의외로 애매해요. 그래서 영화 잘 좋다는 건지 나쁘다는 건지 애매한 것도 있거든요. 그런 거를 감안하면 100개 중에 4개 정도 틀린다? 이 정도면 거의 사람 수준인 거예요. 그죠? 그 문장을 보고, 이건 좋다는 거구나. 이건 나쁘다는 거구나. 이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숫자로 바꾼 문장을 집어넣어서 숫자로 출력하도록 훈련시킨 신경망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AI의 동작 원리입니다. 이게. 이제는 여러분들이 AI가 저렇게 동작하는 거구나 다 아셔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헷갈려 하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뭘 헷갈려 하느냐? 입력과 출력이 너무 사람한테 들어오는 입력과 사람한테 나오는 출력과 똑같기 때문에 얘도 혹시 사람처럼 하는 거 아니야? 절대 아닙니다.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사람이 하는 거랑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숫자로 바꾼 다음에 그 숫자들이 이런 조합이 오면 이런 조합으로 매핑을 하도록 훈련 받아 놓은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얘가 많은 거를 봤기 때문에 거의 맞추는 거예요. 사람하고 비슷한 결과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LLM은 그 대신 이제 생성형 AI를 좀 들어가야죠. 이거는 워낙 잘 동작하고,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동작하는 것 자체가 그 뜻밖이죠, 사실은. 저렇게까지 된다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걸 이해하는 게 또 중요합니다. 얘는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물론 지금 설명한 문장이 들어가면은 이 문장의 의미 분석까지는 말이 되는 것 같은데, 얘가 말을 만들어낸다고? 이건 도대체 뭘까?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 확장,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이게 확장이 잘 안 돼요, 사실은. 근데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아마 이것도 워낙 요즘에 챗GPT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건 이렇게 훈련시켰대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아마 그 일부 들어서 알고 있는 사전 지식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 원리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일단은 지금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 싶어 하는 그 대상은 뭐냐면 그냥 AI가 아니라 생성형 AI인 거죠. 그리고 생성형 AI는 여러 가지로 말하자면 설명이 가능한데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예로 설명하는 게 제일 낫죠. 챗GPT, 제미나이, 빙챗들이 어떻게 동작해요? 문장을 일부분을 집어넣으면 나머지를 완성해 주죠. 그죠? 물론 그게 질문이면 답을, 질문이 아니라 문장이 하다가 끊어졌으면 뒤에 올 만한 단어들로 다시 채워서 깨끗하게 정리해 주죠. 그게 생성형 AI가 어떻게 말하자면 동작하는지 지금 그러니까 그 비헤이비어 하는지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렇기 위해서 3시간인데 3시간을 1시간, 1시간, 1시간씩 이렇게 나누는 게 좋을까요? 1시간 반, 1시간 반 하는 게 좋을까요? 1시간 반, 1시간 반씩으로 한번 조정을 해볼게요. 그게 나을 것 같으니까, 그죠? 자, LLM이라는 이름은 그러니까 라지 랭귀지 모델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좀 다른가? 아닙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인공신경망이에요. 입력으로 노드들이 다 있고요. 출력으로 노드들이 다 있어가지고 입력으로 숫자가 들어가면
출력으로 숫자가 출력되는 거는 하나도 안 달라요. 인공신경망 입장에서는 얘 입장에서는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자,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활용했길래 도대체 이게 가능할까? 좀 궁금하죠?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 이제 LLM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델은 인공신경망을 얘기하는 거고 그거를 누구를 갖고 훈련시켰느냐를 좀 표현해 주기 위해서 앞에다가 L 쓴 거예요. 라지 랭귀지. 커다란 언어를 가지고 인공신경망을 훈련시켰더니 이렇더란데 어떻게 훈련시켰냐 이런 겁니다.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게 많지만 많은 게 문자죠. 물론 영상도 많이 있어요. 영상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문자들, 텍스트들이 많이 있죠. 문장들이. 그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다고 봅시다. My favorite food is a bagel with cream cheese. 뭐 요즘에 좀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요즘에 베이글 많이 파퓰러해져서 크림 치즈랑 먹는 거를 나는 좋아해. 제일 좋아하는 자기 좋아하는 음식인가 봐요. 자, 얘를 가지고 어떤 일을 했냐면 이그 인공지능학자들이 LML이라는 모델을 훈련시킬 때 요거를 앞부분에 예를 들어서 한 네 번째, 다섯 번째 단어까지만을 잘랐어요. My favorite food is a. 이러면은 my라는 숫자, favorite이라는 숫자, food라는 숫자가 있겠죠. 다섯 개 숫자겠죠. 근데 이거 아까 원핫 인코딩을 하면은 똑같은 길이가 만 개인 벡터죠. 그걸 더하면은 만 개인 그냥 숫자인 거예요. 그죠? 그 숫자가 들어가면 요 다음 단어, 다음에 뭐가 있어요? 베이글이라는 얘도 숫자죠. 단어는 숫자예요. 그거는 다시 설명할 필요 없겠죠? 숫자가 나오도록 훈련시킨 거예요. 근데 그것만 한 게 아니라 이 문장을 쪼각 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왼쪽에 베이글이라는 단어까지 넣은 숫자 조합이 들어가면 그 다음 단어인 위드가 나오도록. 위드까지 들어가면 크림이라는 단어 숫자가 나오도록. 등등등.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단어가 10개인 한 문장 가지고 훈련을 시킬 때 사용하는 종류가 한 9가지가 나오겠죠. 한 개는 빠지겠죠. 첫 단어에 나오면 두 번째 단어. 첫 번째 두 개 단어가 들어가면 세 번째 단어. 그렇죠? 점점점 늘려다가다 보면 여덟 개인가? 정확히 저 카운트 안 해봤는데 아마 앞에 거 하나하나씩 빼니까 8개가 조합이 나올 것 같아요. 그죠? 전체 단어 개수에 그런데 이런 거를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수십만 개의 문장을 가져다가 이런 작업을 한 거예요. 그리고 훈련을 시켰어요. 솔직하게 그 논문을 보면은요, 이렇게 하면은 얘가 말을 하게 될 거야 라는 계획하에서 된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재밌겠는데 해본 거예요. 그냥.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거는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물론 이 말한다는 거에 대한 정의를 다시 또 우리가 다루기는 할 건데 이렇게 하면은 인공지능이 말을 할 거야라는 계획하에서 제작된 인공지능이 아니에요. 그냥 인공지능 학자들이 얘를 훈련시키려면 문장을 넣었을 때 문장이 나오게 에이 모르겠다 하나씩 밀려가면서 쫙 시켜보자. 어떻게 될까? 깜짝 놀란 거예요. 스스로 하고 나서도. 이 뭐야? 갑자기 말을 하네. 이런 현상인 거예요. 이거는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우연히 발견된 거예요. 이렇게 학습시키면 말이 될 거다라는 거를 근데 이제는 점점점 이거를 깊이 있게 다루다 보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게 말을 하는 것처럼 되는 거구나라는 어떤 설명과 이해는 좀 더 깊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전혀 계획된 그러한 학습법이 아니었어요. 우연히 발견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근데 입력과 그럼 출력이 어떻게 돼야 될까? 조금 막 헷갈리긴 하죠.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단어를 집어넣는 게 숫자 하나를 집어넣는 게 아니라 그랬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단어들의 개수만큼의 길이, 그 숫자를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미련에 터진 거예요. 미련한 그런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근데 컴퓨터는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숫자를 감당할 수 있는 그 기억 메모리만 있으면 되고 연산의 속도만 있으면 되니까 이게 뭐 수십만 개의 숫자가 들어오든 한 개가 들어오든 얘는 뭐 아무 상관없는 거잖아요. 전기만 더 먹는 거죠, 뭐. 그죠? 그래서 왼쪽에 보통 이런 건 어떻게 학습시켰느냐? 저것도 굉장히 복잡하게 했는데 생각보다 저도 이 논문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생각보다 쉬운 거구나. 왜냐하면은 이런 식으로 학습시켜요. 왼쪽에다가 인공신경망에 학습시키고 싶은 문장을 단어별로 쭉 늘어놔요. 오른쪽에도 늘어나요. 어떻게? 하나만 밑으로 내려서. 그게 무슨 의미예요? 첫 번째 게 들어가면 두 번째 단어, 그러니까 올리는 거, 죄송합니다. 하나를 위로 올려야겠죠? 첫 번째 단어가 들어오면 두 번째가 나와야 되고요. 첫 번째, 두 번째 단어가 들어오면 그 밑에서는 세 번째 단어가 나오고요. 그렇게 세팅을 탁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서 그냥 문장을 있는 대로 막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 이게 뭐가 될까 참 궁금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더니 어떤 문장을 하다가 말면 나머지를 완성하더라요. 그게 거대 언어 모델이 요즘에 동작하는 원리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게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동작하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모델 자체가 굉장히 큰 컴퓨터가 아닌다면, 그러니까 이 인공신경망을 제가 앞부분에서 설명할 때 이런 식으로 왼쪽에 동그라미 있고 오른쪽에 동그라미 있고 사이에 동그라미 두 줄이 있잖아요. 이거는 보통 층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제가 그림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두 개의 층으로 설명했지 수백 개의 층으로 구성되고 야지만 동작을 해요. 알고 보니까. 그러려면은 이게 메모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필요하고요. 계산을 여러분 더하기 곱하기도요. 너무 많이 하면 컴퓨터가 감당을 못 해요. 얘가 그래요, 진짜.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이것도 새로운 발견인데 왜 거대 언어는 그 거대하다라는 말을 조금 강조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맞는 게 그냥 이 훈련 방법이 옳다는 것도 있지만 어마어마하게 큰 경우에만 말을 하더라는 걸 알게 되긴 됐어요. 모델이 어마어마하게 커야 돼요. 요즘에 뭐 보통 요즘 거는 그 챗GPT에서 아마 GPT-4를 씁니다. 아니면 사실은 몇 달 전부터는 4 옴니를 써요. 4 옴니 미니를 써요. 뭐 이런 식으로 막 설명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GPT-4가 어느 정도 크기냐면은 인터넷상에서의 존재하는 데이터를 한 570 기가바이트, 이게 정확하게 뭐 저도 어떻게 환산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텍스트구나라는 정도만 이해하면 되고요. 근데 모델은 이 노드 개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동그라미가 숫자라 그랬죠. 숫자. 이 동그라미의 개수는 아니겠구나. 동그라미와 동그라미를 연결하고 있는 연결선이 그게 소위 가중치라고 부르는 건데 그 선의 개수예요. 그 선의 개수. 왜냐하면 개가 연산을 하거든요. 곱하기를 개 거기서 해요. 그 곱셈에 필요한 연산에 필요한 그게 한 1.8조 개 정도 되니까 말이 되더라요. 그전에는 실험을 많이 해봤어요, 사실은. 근데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새로운 사실인 거예요. 이게 일정한 크기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문장을 때려 넣어도 잘 안 되는데 일정한 크기 이상이 되니까 갑자기 동작을 하네? 이거 놀랄만한 일이고 발견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거대 언어 모델 갖고 뭘 해야겠다. 뭐 난리가 난 거죠, 다. 거대 언어 모델, 거대 언어 모델. 그러는 겁니다. 이 크기 비용이 여기 조금 그림으로 나온 건데 여기 보면 여러분 이 용어도 뭐 이제는 이상하지도 않죠. 챗 GPT에서의 GPT라는 거는 사실은 그 인공신경망의 말하자면은 그 모델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게 그 제너러티브
안 써봤어. 안 써봤어. 이제 헷갈리네. 하도 오랜만에 설명을 하니까 이게 트랜스포머인데 GPT 트랜스포머. 트레인드 제너러티브 맞아. 제너러티브 프리트레인드 트랜스포머의 약자일 거예요. 이게 GPT라는 게 말하자면은 인공신경망의 모양 하나를 요거를 만든 게 있는데요. 요거를 그 언어 모델에 맞게 만든 건데 그게 GPT라고 부르는 거고 1, 2, 3, 4 이게 지금 수평축이 연도인데 수직축이 말하자면 퍼포먼스 이건 훈련 자료로 한 거구나. 훈련 자료. 지금 동그라미가 이거의 사이즈고요. 그 모델에. 그러니까 예전부터 있던 거예요. 아주 예전에 2018년부터 사실은 GPT가 나온 게 아마 2022년 11월인가 나오거든요. 아마 그 전까지도 수년간 연구가 되던 건데 그만큼 잘 동작하지 않다가 모델을 뻥 튀기를 했더니 엄청나게 잘 나오니까 깜짝 놀란 시기가 그때고 그때부터는 뭐 너도 나도 더 키우려고 뭐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이 동그라미가 막 커지고 있는 거예요. 더 큰 모델을 쓰자. 그러면 더 말을 잘하겠지. 사실 그래요. 지금 아직까지는. 자, 좀 더 그래픽하게 좀 설명하면은 저런 동작을 하는구나라고 이해를 할 텐데 여기서는 뭐 GPT-3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GPT 이게 숫자가 뒤에 붙는 게 모델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모델이 커져요. GPT-3가 아마 챗GPT 처음 나왔을 때 썼던 모델이 이 정도 크기였는데 이런 거예요. 첫 번째 단어, 두 번째 단어, 세 번째 단어, 네 번째 단어 이걸 주면은 그 다음에 딱 멈추면 그 다음부터는 출력으로 다음 단어를 하나씩 그런데 그 단어 조합이 앞에 들어온 단어와 뒤에 단어를 합쳤을 때 문장이 매끄럽게 되더라. 이거를 발견한 거예요. 이거를 발견한 겁니다. 이게 소위 이런 거를 베이스 LLM이라고 불러요. 기본이 되는 거대 언어 모델. 이런 걸 GPT가 바로 그거죠.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모델을 만들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모델을 만들었다는 얘기 뭐예요? 여기 지금 위에 숫자가 써 있잖아요. 2048이라고 2의 12승인가? 아마 그렇겠죠? 1024가 2의 10승일 테니까. 자, 그런데 어쨌든 이런 2048개의 단어까지만 입력이 가능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모델 여러분들 아마 나중에 이제 지금도 쓰고 계시겠지만 그 챗GPT 같은 경우에 보통 토큰의 개수에 제한이 있어요, 항상. 물론 토큰은 워드보다는 좀 작은 단위이긴 한데 뭐 그 의미는 별로 중요한 거 아니고요. 그냥 단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단어 개수가 몇 개까지만 허용하는구나. 왜냐하면 모델을 만들 때 이 인공신경만 만들 때 노드의 개수를 정해줘야지만 훈련이 가능하거든요. 그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그거를 알고 있었지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실험을 막 해봤죠. 이런 거예요. 잘 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이건 한글로 제가 번역해서 좀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얘가 문장을 완성하네? 이걸 넣어봤어요. 옛날 옛적에 유니콘이 친구들과 함께 라고 딱 입력을 하면 문장을 완성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마법의 숲에 살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문장이 매끄러 역시 이거 진짜 잘 만들었네. 동작하네. 그래서 또 이런 문장을 넣어봤어요. 프랑스의 수도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 형식의 문장을 넣어봤어요. 그랬더니 프랑스에서 가장 큰 도시는 어디인가요? 프랑스의 인구는 얼마나 됩니까? 프랑스의 통화는 무엇입니까? 프랑스와 관련된 질문을 자꾸 되뇌이는 거예요. 이상하다. 얘가 말을 이해하는 줄 알았는데 말을 이해하는 건 아닌 것 같네. 이상한데 좀? 좀 이상한 거죠. 알고 보니까 얘는 훈련받을 때 질문과 답으로 훈련받은 게 아니라 얘가 훈련받은 거는 어떤 문제집으로 훈련받은 거예요. 알고 보니까. 문제집에는 문제만 나온 거예요. 문제만 있는 그런 거를 훈련받은
그 안에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훈련받은 그 말하는 문장들을 보면은 질문이 있으면 그 다음 문장은 비슷한 질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훈련받은 그 문장들의 종류는 이런 것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원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금 또 다른 기대를 갑자기 시킨 얘를 그렇게 훈련시킨 적도 없으면서 기대치는 또 큰 거예요. 그죠? 이거 말할 줄 아네? 그럼 대화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맞아면 약간 조금 그 논리를 비약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동작 안 하네. 잘못됐네.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주 제대로 잘 동작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된 대로 잘 동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장을 만들 때 의도를 파악은 못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를 조금 다르게 좀 더 훈련을 다시 시켜본 거예요. 그걸 보통 fine tuning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성공한 회사가 오픈AI예요. 그러니까 LML, GPT라는 거는 인공신경망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던 기술이고 다 알고 있던 모델인데 그게 어떨 땐 제대로 동작하는데 질문하면은 좀 이상하게 하는 게 있어. 그 정도 알고 있었죠. 근데 오픈 AI는 이거를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과 똑같이 동작하게 할 방법이 없을까? 라고 고민한 거죠. 그런 거를 구현해냈어요. 그걸 챗GPT라고 한 거죠. 그래서 챗GPT는 의도한 대로 답변을 해요. 질문을 하면 질문에 대한 답을 또는 문장을 하다가 멈추면 문장을 완성해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질문을 더 많이 하죠. 아마 써보신 분들 알 거예요. 의외로 사람들이 그 문장을 만드는 목적이 대화예요. 거의 다. 저도 챗GPT를 사용하면서 새롭게 알게 됐어요. 사실은 정신 나간 사람들이나 혼자 독백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혼자서 그건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물론 글을 쓰는 거 아닌다면, 그죠? 대부분은 다 대화거든요. 그죠? 우리 문장에 생성되고 있는 아주 제대로 방향성을 잘 잡은 거죠. 이 기술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알면 좋지만 꼭 알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했는지. 근데 얘네들이 한 몇 가지는 있긴 있어요. 뭐냐면 그래서 제가 저렇게 잘 하는구나. 첫 번째, Supervised Fine Tuning이라는 방법을 썼어요. 뭐냐면 질문과 답을 이건 손으로 진짜 다 만들었대요. 요 질문에는 아까 얘기한 거, 그러니까 프랑스의 수도는 이란 질문엔 파리스라고 반드시 나오게. 질문 답, 질문 답, 질문 답 이런 거를 수만 개를 만든 거예요. 그걸 가지고 다시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질문에 대해서는 무조건 답을 잘하는 거예요. 물음표가 들어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거기에 맞는 답을 딱딱 하더라요.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경망은요, 훈련 자료로 우리가 훈련시킬 때 사용한 그거를 그대로 흉내만 내요, 항상. 그러니까 훈련 자료만 잘 주면은 항상 그렇게 동작을 해요. 고양이 사진 수만 개와 1이라는 거를 막 훈련시키면 고양이 사진 본 적도 없어도 비슷한 사진이 들어가면은 무조건 고양이라고 뱉어요.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 사실은 한 걸음 더 나아갔어요. 얘네들은. 그냥 질문을 하면 답을 하는 거는 성공했는데 답이 항상 그러니까 최선의 우리가 보통 그거 무슨 농담을 그게 최선입니까? 뭐 이런 그 옛날에 유행하던 뭐 언어 있었는데 무슨 유명한 배우 대사 때문에 그게 최선입니까? 그러니까 답을 하지만 답은 맞는데 좀 아쉬운 답도 있고 오 좋은 답인데? 라는 엑설런트한 답도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답을 할 때마다 아주 좋은 답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거를 훈련시킬 방법을 또 찾아냈어요.
이건 좀 복잡한 방법이긴 한데 이것도 사람이 엄청나게 투입됐다고 들려요. 유명한 말로 RLHF라 그래서 어, 강화학습, Reinforcement Learning with Human Feedback이라 그래서 사람이 잘했어, 잘못했어 라고 가르쳐주면서 훈련시켰어요. 강화학습이라는 방법으로. 그랬더니 얘가 이제 가능하면 좋은 답을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무조건 답은 잘 했어요. 근데 어떤 거는 엉터리 답이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좋은 답변만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또 강화학습이라는 방법을 썼는데 그 내용은 제가 스킵을 하고 그런 방법이 있대. 그런 자료를 만들어서 또 다시 훈련시켰대라고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그 사용하는 데는 이 원리를 이해하는 데는 충분합니다. 그랬더니 챗 GPT가 2022년 11월에 나와서 사람들을 깜짝 놀래킨 거예요. 얘 봐, 말을 하네. 질문하면 답변을 하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보통 까탈스러워요. 아니야. 그렇지만 얘 문제점이 아직도 많아. 라는 거를 여기저기서 밝혀내기 시작했죠. 챗 GPT를 써봤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지식 단절 효과가 나타나고 환각 현상이 나타나고 입력과 출력이 너무 짧고 편향되어 있는 답을 쓰고 유해한 언어도 대뱉고 이런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항상은 아닌데 지식 단절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얘한테 입력한 문장의 종류가 2022년 1월까지 11월에 출시됐잖아요. 한 그 10달 전에 훈련시킬 때 자료를 모았는데 당연히 인터넷상에서 모았기 때문에 2022년 1월 달까지의 말하자면 세상의 정보만 갖고 있어요. 그 이후에 일어난 뭐 스포츠 이벤트나 이런 거는 무슨 어떤 그 셀레브리티의 해프닝이나 모르는 거예요, 전혀. 당연하죠, 이거는 이걸 탓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 뿐이에요. 지식 단절 효과 있다. 또는 환각 현상이 이건 유명하죠. 할루시네이션이라고 보통 부르는 현상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걸로 굉장히 그 유명했죠. 누군가가 이렇게 질문했대잖아요. 세종대왕의 맥북 던짐 사건에 대해서 알려줘. 이렇게 했더니 이건 집현전 학자들과 뭐 세종대왕 간에 무슨 뭐 있어서 화나서 들고 있던 맥북을 던졌다 뭐 이렇게 꾸며냈다 그러잖아요. 그 우스갯소리 재밌고 있어서 이건 말도 안 되는 걸 만들어내네 하고 막 표현하는데 얘는 문장을 만드는 게 목적이지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판단해서 말하라고 학습시킨 적이 없어요. 얘는 정말 잘못한 게 아니라 시킨 대로 너무 잘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못 사용한 거죠. 일종의 이것도. 그죠? 그런 건 말이 이상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입력 출력의 길이 제한 이거는 점점 개선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돈을 더 쏟아부어서 더 큰 모델로 GPT 3.5였거든요. 처음에 나올 땐. 그래서 GPT-4 10배 더 키우고 뭐 키우는 그 단위도 어마어마하게 그냥 진짜 대기업답게 몇 조를 투입해가지고 GPU 몇만 개를 써서 한꺼번에 막 계산하고 막 이런 소리 때문에 점점 나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것들은요. 책 한 권 정도는 들어가요. 이게 뭘까요? 질문에 책 한 권이 들어갈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책 한 권 정도의 문장을 넣어주면서 여기 요약해줘 하면 요약을 해요. 진짜. 왜냐면은 그 정도 용량이 커졌어요. 이미. 그러니까 별로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리고 바이어스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험이 있던 거죠. The nurse walked to the parking lot and took out 한 다음에 딱 멈췄더니 phone 이렇게 썼어요. 이게 뭐가 잘못된 거지? 하나도 잘못된 것 같지 않지만 nurse를 허라고 얘가 판단을 해버렸어요. 근데 이거는 이런 거를 바이어스라고만 하는데 AI에서는 왜냐면 남자 간호사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건 바이어스도 아니고 사실은 여자 간호사가 더 많거든요. 확률적으로 얘가 맞은 판단을 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 근데 이런 것도 바이어스라고 불러요. 그리고 유해한 욕한다든지 또는 어떤 그러니까 말하자면 크리미널과 그러니까 범죄의
악용될 수 있는 정보를 생산하는, 그러니까 총 만드는 방법 알려줘? 뭐 이런 거 있었어요. 진짜. 근데 이런 문제가 분명히 2022년 11월 달에 나온 챗 GPT에 있었어요. 진짜. 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 공개됨으로써 엄청나게 이거를 다 고쳐놨어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해결되지는 않아. 이건 한계가 있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더 이상 못 사용하겠어 하는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이거 다 해결됐다고 보시면 돼요. 이젠 기술적으로. 웬만한 지식 단절 다 해결됐고요. 어떻게 해결됐지? 왜냐하면 현재 인터넷을 봐서 답변하게 만들었어요. 아예. 미래 건 볼 수 없으니까 할 수 없는 거고요. 현재 것까지는 다 아는 거예요. 환각 다 스스로 검증하도록 훈련을 시켜놨어요. 대부분이. 입출력 길이 제한 책 한 권 들어갈 정도로 커졌어요. 바이어스 하지 말라고 많이 해놨어요. 유해한 거 아예 블로킹 돼버렸어요. 진짜. 그러니까 현재 상태는요. 챗 GPT가 처음 나왔을 때 한계, 그게 한계가 아니라 그러한 말하자면은 제한적인 어떤 그 환경에서 훈련됐을 뿐인 건데 그거는 점점 개선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아마 지금 제가 말한 톤 자체가 저는 사실은 그 AI 기술 적극적 활용하자는 주의자예요. 그러니까 물론 다는 아니지만 뭐 굳이 따지면 AI를 더 제한해야 되고 더 조심해야 되고 뭐 이렇게 말하는 그런 부류가 있고 그죠? 그리고 뭐 디스토피아까지 걱정하는 사람들 부류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반대파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써도 상관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앞으로 가야 될 길 너무 많아요. 이거 갖고 더 발전해야 되고 더 잘해야 돼요. 근데 그런 맥락에서 조금 설명을 드린다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들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1교시는 여기까지만 하고 한 10분에서 15분 쉬고 그 다음에 AI 이러한 좋은 LML을 어떻게 우리가 쓰는 게 좋을지 잘 쓰는 방법 이제 그 내용은 후반 2교시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쉬시면서 그냥 자유롭게 질문하셔도 됩니다. 전혀 격식역매이지 않고 여러분 궁금했던 거 오늘 배우지 않은 내용이라도 질문하셔도 전혀 상관없으니까 AI 관련된 질문 환영하겠습니다. 잠깐 휴식하겠습니다. 사이트 처음에